가압승계 준비와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아니 세금이 좀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마련하나요? 그리고 상속세 과표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압승계에 대한 기초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차명 주식이 있다. 회수해야 돼요. 가장 돈이 든다 하더라도 가장 빠른 타이밍은 지금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차명 주식 회수에 대한 솔루션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차명 주식 권리 주장으로 소송 분쟁이 가능하고요. 가계급 정리, 업무관 자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압상속공제, 주식증여 특례, 배제, 업무관 자산을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아까 굉장히 억울한 경우였죠. 해외 지사를 만들었더니 업무관 자산이 50%가 됐다.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자회사, 똑같은 종돈을 하는 회사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주식 가치를 높여서 상속증여, 양도세 모두를 높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제거를 해야 된다. 상속세 재원 마련은 자산 유동성이 확보하고 자녀의 소득 출처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 기업 구조,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구조에 있어서 시간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 아버지가 건강하시다. 60대 초반, 중반이시다 하면 시간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가압상속공제, 유망업종이라고 하면 기존 회사에 대한 유지가 필요하고 상대적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기존 회사에 대한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식증여 특례 또는 자녀 법인을 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신규 법인 설립할 수 있고 또 이때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회사를 상속공제 받을 부분과 상속공제 안 받을 부분으로 분할을 합니다. 업무 무관 자산이 아까 많다고 하면 업무 무관 자산은 놔두고 업무 관련된 자산만 들고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할된 회사의 100%에 대해 갖고는 가압상속공제를 받는 거고 업무 무관 자산이 많은 곳은 다른 방법을 써서 동원을 해서 줄여야 되는 거죠. 사업권 양수도 기업에 필요한 사업만 신규 법인이 양수할 수 있다. 우리가 따로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없다. 어떤 제약이 없다. 입찰이나 등록이나 대기업과 관계 그런 게 필요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생으로 만들고 아버지가 했던 사업권만 들고 와갖고 내가 아들 회사가 할 수가 있죠. 신규 법인을 세팅해갖고 오퍼레이팅을 해줍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 소득 출처, 확보된 보험금, 자녀 소득 출처로 보험금을 수취한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보험을 들어가고 사망보험금을 타게 되면 그거는 다 상속세 재산 포함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월급 받은 돈으로 번 돈으로 1,000만 원 받아갖고 500만 원 불입해갖고 보험금을 나중에 10억을 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들 돈 내고 아들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금을 탔기 때문에 상속세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주식을 세법상 시가평가를 해서 주식을 증여받을 거예요. 증여받을 거예요. 그걸 100억에 받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돈이 없잖아요.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만약에 주식을 100%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 주식을 유상감자할 수가 있어요. 유상감자. 감자를 하게 되면 방금 상속세로 100억으로 평가받아서 제가 취득을 했죠. 아들이 100%. 근데 예를 들어 50억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아들이 50억에 대해서 유상감자나 소각을 하게 되면 아들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5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그 취득 원가 자체는 시가였기 때문에 시점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하게 되면 회사 돈을 50억을 빼는데 세금이 없다. 이미 상속세 한번 방금 냈잖아. 그 원가를 갖고 와갖고 감자나 소각이나 한다는 거죠. 개념 자체가. 그리고 아까 공익신탁, 공익법인, 사회근로복지기금 이런 것처럼 공익목적 상속증여는 상속세,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 회사가 한 300억, 500억 돼요. 그러면은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면은 아까 뭐 사업 무관 자산이 됐던 뭐가 됐던 증여를 하게 되면 그건 또 빠져나갈 수 있다. 빠져나간다기보다 뭐 공익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의료재단 법인을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좋은 뜻으로 쓰고 그거는 예를 들어 여동생이 운영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쨌든 어차피 세금 50억 날라갈 거 100억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단이라고 하면 누군가 운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주식 50억을 해서 거기서 나온 배당금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쓴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안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녀 계약제로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 보험 납입자 실질이 중요해요. 실제 누가 돈 냈냐? 아들이 냈다. 그러면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납부하면, 아들이 납부하면은 아버지 사망 시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아들은 실제 그 보험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속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이 발생되고 상속 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가 되고, 주식을 소각해서 시가평가받는 대로 그대로 상속을 집행한다. 상속재원 마련은 시가평가받아 상속세 납부한 재원을 유상감자로 수령한다. 감자 대가로 받은 대금은 상속세를 납부한다. 기술적인 거예요. 굉장히 테크닉적인 거. 사내근로복지기금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주식이 아닌 경우 상속세 비과세, 부동산이 될 수 있죠. 근데 주식을 출연할 수도 있어요. 뭐 5%까지만 비과세. 그리고 성실공익법인 10%. 의결권 없는 성실공익은 20%. 사내근로복지 우리사주조합에다가 유증재산은 상속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에다가 출연하게 되면 세금입니다. 디테일이 다 있겠죠. 세금이 뭐 몇십억 공제를 해주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관리를 받아야 되겠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유증하는 상속재산은 또한 비과세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과 징여신탁인데요. 징여안심신탁. 아들 며느리 등에 대해서 징여가 걱정되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권에서 좀 필요하고 변호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긴 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이런 것도 뭐가 되냐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동생은 미국에서 유학 가갖고 안 돌아왔어. 20년 됐어. 한국에도 아버지 안부 인사도 없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버지가 아들한테만 주고 싶어. 그런데 법상 아까 유류분 50% 무조건 보장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법정에서 정해준 거. 그것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요. 1심까지 이겼어요. 1심까지 장남이 이겼어요. 그 딸한테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장치를 걸었어요. 어떻게? 유언 대용 신탁을 건 거예요. 그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에 대한 권한을 신탁회사에다 주고서 이 재산은 내 게 아니고 신탁회사 거니까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이끌어냈어요. 1심에서. 2심, 3심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어쨌든 신문 기사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적극적인 재산. 상속 개시 시점에 고인이 소유한 재산이 적극재산이고 징여재산. 고인이 생전에 징여한 재산, 상속 개시일 전 제3자에게 징여한 재산. 단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인 경우 재산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재산 유류분 대상 아니다. 사실상 용인을 했다라는 거죠. 1년 이전에 신탁을 걸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고퀄의 정보이면서 저에서 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10분 동안 얘기한 게. 한국에서 나를 돌보면 막내 아들에게 전부 상속을 한다. 차등 상속. 태역 분인이 실제 사례예요. 이건 저희 자문해주는 변호사님이 주신 자료예요. 막내 아들이 있고 뭐 미국에서 전부 거주를 한다. 그리고 막내 아들 위에 자녀를 유학 보내고 사전정리를 많이 해서 풍족하게 살고 있다. 나를 돌보는 막내에게 국내 재산 전부 상속하고 싶으나 해외 거주 자녀의 욕심이 걱정이 된다. 아파트 오피스텔 전부 상속 신탁을 걸고요. 아파트 오피스텔 금융 전부를 막내 아들에게 배분한다. 막내 아들에게 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취지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외 자녀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를 돌봐주는 막내 아들에게 전부 상속한다. 계약 체결 후 2년 시점에 돌아가셔서 신용증권하고 제가 하고 있는데 상속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상속 절차에서 3명의 해외 거주 자녀들이 부친의 유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부친이 남긴 동영상을 보여주는 분쟁 없이 상속 절차 집행이 완료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징여 안심 신탁. 며느리한테 그 징여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혼할까 불안해갖고 그거 케이스예요. 사업 내갖고 현금화, 자산가,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얼마 전 친구 아들이 신혼이혼이라고 하면서 증여했던 빌딩 지분 30억의 50%가 줄어든 사태를 목격함. 아들의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요즘 세대의 결혼생활 잘할 수가 없죠. 상속 세금 45억이 마련이 걱정이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아들과 딸에게 빌딩 집은 30억씩 증여를 함. 절세 목적에서 각 며느리와 사이에게 증여. 하지만 15억씩 지분 증여하면 동시에 증여 안심 신탁이라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조건부 증여를 하면서 신탁적인 요소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차하면 백도 할 수 있는 백도 해서 절세 전략과 통제권까지 백도 할 수 있는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권리를 실행할 수 있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상가 월세 1,000만 원에 50%인 500만 원을 금전 신탁 계좌로 입금해서 고객이 직접 받아요. 상가 월세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활용. 신탁을 걸어놓고 내가 죽으면 또는 내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권리를 누구한테 하겠다라고서 걸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5년에 신탁법이 들어오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가 다 신탁 재산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고 10년에 걸친 장기 증여 계획을 짜서 세금 절세, 재산 보전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제가 내용을 1교시에는 이런